안녕하세요. 척수원상 환자분들과 가족 여러분. 저는 척수장애 아는 만큼 행복한 삶 강의를 맡은 척수장애인 당사자이자 재활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동구입니다. 척수손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던 지난 1강에 이어 2강은 척수손상 후 배뇨 및 배변 관리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1강을 아직 듣지 않으신 분께서는 1강을 먼저 듣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척수장애 아는 만큼 행복한 삶 2강 척수 손상 후 배뇨 및 배변 관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배뇨, 신경이성 방광, 그리고 도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배변, 신경이성 장, 배변 훈련, 배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배뇨. 자, 척수장애인의 배뇨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신경이성 방광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이성 방광이 무엇인지 알아보기에 앞서 비뇨기계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뇨기계는 소변을 생산하는 두 개의 신장, 생산된 소변을 운반하는 두 개의 요관, 소변을 저장하는 한 개의 방광, 방광으로 나온 소변을 배출하는 요도로 구성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비뇨기계 차이점은 요도의 길이가 남성이 길며 남성에게만 전립선이 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변의 배출을 의미하는 배뇨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방광에 소변이 채워지게 되면 방광이 충만한 느낌이 뇌로 전달되고 뇌가 요도 괄약근을 열리게 하고 방광 근육을 수축시켜 소변을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척수의 자율신경계 및 천수배뇨 중추라 불리는 곳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척수 손상은 이 신호 전달 통로를 손상시키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변 배출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척수 손상 이후에 방광 기능 이상을 흔히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척수 손상 후 소변 배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척수 손상 후 신경이성 방광 관리의 주 목적은 요로 간염, 요로 결석 및 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막고 적절한 요 자제가 이루어져 실금 없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복압배뇨, 청결간헐도뇨법, 유치도뇨법 및 자연배뇨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복압을 이용한 복압배뇨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를 누르거나 힘을 주어 또는 치골상부를 두드려서 소변을 보는 반사배뇨법은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커서 제한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배뇨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방광에 가해지는 동일한 압력이 요도에도 가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방광 내 압력이 매우 상승하면서 요도 저항도 동시에 상승하게 되어 생각보다 요 배출이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방광 유순도가 이미 저하되어 방광 내 압력이 매우 상승되어 있거나 이미 배뇨근과 괄약근 협동 장애 등으로 요도 저항이 상승된 환자들이나 방광 요관 역류가 있는 분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배뇨를 시도하면 자신도 모른 채 신장 손상이 진행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경우 복압 배뇨를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요 역동학 검사를 통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을 주면 소변이 나오거나 저절로 소변이 흘러나와요. 자연 배뇨일까요? 자, 간혹 방광이 과학 팽창된 상태에서 힘을 주거나 혹은 저절로 소변이 흘러나오는 것을 자연 배뇨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쉽게 말해 컵에 물이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이지 자연 배뇨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잔뇨가 많이 남고 방광의 압력이 높아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큽니다. 두 번째 자극 배뇨법입니다. 이 방법은 복부나 생식기를 두드리거나 자극해서 배뇨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수의적 방광 수축은 신장 손상에 중요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뇨가 원활히 이루어질 만큼 충분히 방광이 수축되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압 방광이 되면 안 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극 배뇨법이 보편적으로 많은 환자들에서 올바른 안전한 요 배출 방법이 되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자극 배뇨법을 실제 생활에 상시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요 욕동학 검사를 통해 방광 내 압력이 안전한 상태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청결 간헐 도뇨법입니다. 청결 간헐 도뇨가 Clean Intermittent Catheterization 이라서 CIC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배뇨법의 경우 손을 사용할 수 있거나 보호자가 시행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많은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는 무균 조작법이 아닌 청결 조작법이므로 특별히 면역에 문제가 있는 환자가 아니라면 요도 주변을 물티슈로 닦은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청결 간헐 도뇨법을 통해 1회 300에서 400cc 정도의 방광 용적을 유지하며 4에서 6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4번에서 6회 정도의 도뇨를 통해 하루 종일 쉴금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수분 섭취가 필요하며 요로 간염, 결석, 요도 손상의 발생률이 낮아 가능한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선택됩니다. 청결 간헐 도뇨 시 윤활 젤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번거로움 때문에 꼭 사용해만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윤활 젤리 없이 도뇨를 하게 되면 요도 점막에 상처를 주어 출혈이 되기도 하므로 꼭 윤활 젤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윤활 젤리가 필요 없는 일회용 도뇨관 제품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활 젤리는 의료용으로 소독이 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의료기 상사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 도뇨법입니다. 이 배뇨법은 손을 사용하지 못하여 스스로 청결 간헐 도뇨법을 시행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추천될 수 있습니다. 요도를 통해 도뇨관을 삽입하여 유지하는 방법과 치골 상부, 흔히 배꼽 밑이라고 하여 하복부를 통해 방광으로 바로 연결되는 작은 구멍을 만들어 도뇨관을 삽입하여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치 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요도 점막 손상과 방광 자극을 줄이기 위해 도뇨관이 당겨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하복부에, 여성의 경우에는 허벅지에 요도관을 고정하면 되고 치골상부 도뇨관의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요도관을 고정하게 됩니다. 도뇨관을 통해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을 경우 도뇨관이 꼬이거나 접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지 않아 소변에 찌꺼기가 생겨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며 도뇨관이 막혀 배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도뇨관 교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파트 2 배변입니다. 신경이성 장은 무엇일까요? 소화기계 구조와 정상 배변 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은 소화기계를 구성하는 입에서 식도를 거쳐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직장, 그리고 항문에 이르는 기관입니다. 자, 그럼 배변 과정을 살펴볼까요? 위에서 식도를 거쳐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을 거쳐 변이 직장에 도달하고 항문을 통해 필요에 따라 변을 배출하거나 변을 직장에 가둬두기도 합니다. 척수 손상 후에는 장의 운동과 배변 조절이 마비되어 변의 상태와 배변을 이전과 같이 스스로 조절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배변 조절이 마비되는 상태를 신경이성 장이라고 합니다. 신경이성 장으로 인해 장 운동이 떨어져 변의 굵기와 배변 시기를 조절하기 힘들고 배변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장은 자체적으로 장 운동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서 척수 손상에 의해 상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직장과 항문의 기능이 주된 마비를 유발하여 항문 괄약근 조절 기능에 상실이 되고 필요에 따라 변을 배출하게 하거나 변을 직장에 가둬놓는 기능이 조절되지 않게 되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성공적인 장 관리를 위한 네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변을 매일 보거나 늦어도 이틀에 한 번은 봐야 합니다. 대변이 대장에 오래 머물수록 수분을 다 빨아들여서 기다란 변이 잘라지며 동글동글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딱딱해지기 전에 매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선운 운동을 합니다. 선운 운동, 보행 운동, 코끼리 자전거 운동기 등 상하지 운동기를 이용한 운동을 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규칙적인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수분 섭취와 섬유소 섭취를 늘려줍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청결 간헐 도뇨를 하는 경우는 수분 섭취를 너무 많이 하면 실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때 소변량은 1800에서 2000cc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적 도움을 받습니다. 변의 굵기를 보아가면서 변을 부드럽게 하는 약의 용량을 조절합니다. 그럼 대변 배출을 어떻게 할까요? 배변 방법에는 좌약 사용법과 수지 자극법이 있습니다. 먼저 좌약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좌약을 삽입할 때에는 두 번째 손가락을 항문에 넣어 가능한 깊은 부위까지 만져지는 대변을 제거한 후 좌약을 가능한 깊게 넣도록 하고 직장의 후 벽에 밀착되도록 놓아야 합니다. 다음은 수지 자극법입니다. 수지 자극을 하기 위해 손가락을 항문에 삽입할 때에는 윤활 젤리를 충분히 묻힌 상태에서 삽입합니다. 10초에서 20초 동안 항문을 원형으로 부드럽게 자극하여 변이 밀려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5분에서 10분 후에 다시 반복합니다. 좌약이나 관장과 함께 수지 자극법을 시행하면 좌약, 관장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지 자극을 하는 동안 두통이나 발한이 나타나고 혈압이 상승한다면 자율신경 이상 반사증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수지 자극을 중단하고 직장으로 리도카인 젤리를 짜서 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후 바르게 앉은 자세에서 혈압 하강을 유도해야 하고 수지 자극을 중단하고 앉은 자세 유지 후에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혈압 하강제 복용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배변 활동 시 자율신경 이상 반사증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의료진과 의논하여 배변의 물기 조절을 위한 약 및 비상혈압약을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배변 훈련의 목적, 자세와 시기, 훈련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변 훈련의 목적은 배변이 예측되고 배변이 가능한 시기에 변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변의 조절 마비는 변 실금에 대한 염려로 척수 장애인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사회적으로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배변 시기를 조절하여 적절히 변 실금 없이 배변하기 위해서는 장 마비에 대해 이해하고 상태에 맞는 배변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의 변이 차서 생기는 자율신경 이상 반사증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변의 양과 변의 굵기, 배변 횟수를 조절하여 변 실금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브리스톨 변 굵기 단계를 참고합니다. 상부 운동원 신경의 신경이성 장인 경우에는 브리스톨 4단계의 소시지 같은 변, 하부 운동 신경은 손상의 신경이성 장이면 브리스톨 3단계의 약간 변비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배변 훈련 시 자세는 가능한 변기 앉는 자세가 좋습니다. 누운 자세에 비해 중력을 이용할 수 있고 복부를 압박하기 쉬워 배변하기 쉽습니다. 환자가 변기에 앉을 수 없는 상태라면 좌측으로 누워서 배변하도록 합니다. 식후 30분경 장 운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위결장 반사가 나타납니다. 배변 시기는 이런 위결장 반사를 이용할 수 있게 식후 30분경 시작하는 것이 배변에 유리합니다. 가능한 개인에 따라 일정한 시간에 배변 훈련을 하도록 하며 일반적으로 배변 훈련은 45분 정도 소요되도록 하고 개인에 따라 생활 습관과 환경을 고려하여 아침이나
저녁에 일정한 시간에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변 훈련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항문 주위를 자극하거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항문이 움찔하거나 반사적으로 수축한다면 상부신경원 손상의 장마비 상태라 판단합니다. 상부운동원 신경 손상형 장마비의 경우에는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은 배변하도록 합니다. 변 굵기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소세지 형태인 브리스톨 4단계로 유지합니다. 배변 훈련 과정을 말씀드리면 필요시 자극성 하제를 배변 훈련 8시간에서 12시간 전에 복용하고 위 결장 반사 시기를 이용하여 좌약이나 미니 관장을 사용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복부 마사지 후 수지로 항문을 자극하여 배변하도록 합니다. 수지 항문 자극에 의해 배변이 완전히 되지 않고 남아있는 변은 손가락으로 제거하고 5분에서 10분 후 손가락으로 변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항문 주위를 자극하거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항문 괄약근 반사 기능이 없으면 하부 운동신경원 손상 장마비라 봅니다. 하부 운동신경원 손상 장마비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차이가 있는데요. 하루에 1회 이상 배변하도록 하며 변 굵기는 옥수수 형태인 브리스톨 3단계로 유지합니다. 배변 훈련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시 자극성 하제를 배변 훈련 8시간에서 12시간 전에 복용하고 위 결장 반사 시기를 이용하여 복부를 마사지합니다. 다음 손가락으로 변을 제거하고 5분에서 10분 후 변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척수 손상 후 배뇨 관리와 배변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강의 토대가 되는 책을 안내드립니다. 본 강의 영상 제목과 같은 척수장애 아는 만큼 행복한 삶이라는 책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와 대한척수학회, 대한재활의학회가 공동 제작하였으며 척수 손상 초기에 궁금한 것들이나 퇴원을 앞두고 궁금한 것, 유용한 정보 및 기관 소개 등이 담겨 있는 척수 손상 환자와 가족을 위한 길라잡이입니다. 본 강의는 해당 책자의 일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책의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 페이지에 있는 배너를 통해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이북으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여러분의 척수 손상 후 배뇨 및 배변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척수장애 아는 만큼 행복한 삶 2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3강에서는 척수 손상 후 합병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강 척수장애 이해에 대해 아직 듣지 않으신 분께서는 꼭 1강을 수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강의를 통하여 척수손상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서 올바른 정보를 통해 척수장애를 이해하고 다시금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일원으로 준비된 일상 복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